미얀마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어제 하루 38명이 사망을 했다고 유엔 미얀마 특사가 밝혔습니다. 무자비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소식까지 국제부 김원배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후에 어제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틴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기자회견에서 어제 미얀마에서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버기너 특사는 어제는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면서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버기너 특사는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유엔이 나서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군경이 어제 실탄을 동원해서 반쿠데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주요 도시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몽유아를 비롯해 만달레이, 양곤 등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SNS에 피 흘리는 시민들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경찰, 군인 가릴 것 없이 실탄을 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일방적 전쟁터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미얀마 시위 상황을 보도한 내외신 기자 6명이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자사 사진기자 태인조가 지난달 27일 양곤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태인조에게는 미얀마 나우, 세븐데이 뉴스 등 기자들과 함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선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 관계자는 현지 시각 3일 브리핑에서 18살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효능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접종을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와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빈 당국은 현지 시각 3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나라도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좀 저조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관계자는 현지 시각 2일 브리핑에서 프랑스 정부가 접종센터에 배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만 회분 중 4분의 1만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약 75%를 접종하지 않았다며 해당 백신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률이 24%로 목표로 삼았던 80에서 85%를 훨씬 밑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앞서 프랑스 정부가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 백신의 사용률은 82%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2일 65세 이상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증명하는 자료가 나왔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5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바이러스 고위험 지역, 이른바 레드존으로 지정될 경우 주내 모든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 고등학교로 한정됐던 폐쇄 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된 것입니다. 당국은 또 레드존이 아니더라도 주민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50명 이상인 곳은 자체적으로 학교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8일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 수가 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 가운데 54%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오늘 개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이 오늘 시작합니다. 내일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가 개막합니다.
정력과 전인대는 각각 일주일씩 열릴 예정입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내일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 전망과 물가, 고용, 재정 등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리 총리가 올해는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거나 6% 정도로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5%라는 전망치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번 양회에서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 공급망 자주화 등의 정책 방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김원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